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움직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타이밍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승을 위한 준비 너무나도 많은 단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앞으로 큰 상승 여러분께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 통해서 대응 전략들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태까지 상승을 끌고 온 거는 ESS, 그죠? ESS에 대해서 전망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들, 특히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탈중국을 얘기를 했죠. 배터리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일단 에너지 산업 쪽에서는 탈중국을 얘기하게 되면서 그러면 ESS도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에코프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탈중국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자, 차근차근 밟아가면 일단 양극재 쪽에서 전체적인 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왜? 탈중국 하니까. 미국에서 탈중국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 이쪽에서 수급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 탈중국으로 인해서 리튬과 니켈 이쪽에서 그 원자재 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단가 경쟁에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매가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현재 양극재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여태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에코프로가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턴어라운드 보여주지 않을까, 4분기 실적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뭐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탈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접근할지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특히 2차 전지 이 중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됨에 따라서 에코프로라는 사실은 다른 전 세계 기업들을 좀 살펴봤을 때 중형주죠, 중형주. 중형주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이제부터는 뭐 기술력이 너무나도 좋다, 이쪽에서 모멘텀을 받아온다기보다는 여태까지 2차 전지를 그리고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상 삼성 SDI 혹은 LG CNS 이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서 더 강한 모멘텀이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엮여 있는 게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기업들, 삼성과 LG라는 대형 기업들 사이에 껴서 같이 모멘텀을 받아가는 거죠. 삼성과 LG에서도 결국 이 ESS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자, 미국 시장에서 ESS에 대한 전망들이 15% 이상 상승을 했다고요. 자, 그럼 수요가 15%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공급도 15% 이상 상승을 해줘야겠죠. 에코프로는 이번에 헝가리 공장 가동시켜주면서 이 돈을 때려박던 상황들에서 탈피를 했고, 이 상황들에서 탈피를 하면서 앞으로 자본이 차곡차곡 쌓여 나갈 것이다. 매출 쪽, 특히 영업이익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실적은 2월 5일 날 나올 거예요. 2월 5일. 자, 그러면 대략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주 한 반 정도 남았네요. 2주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점점 선반영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선반영을 받는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보통 호실적이 나올 거다, 뭐 컨센 대비 뭐 몇 퍼센트 상승할 거다, 뭐 지금 뭐 이런 전망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 선반영 받아나가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 나가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컨센이 나온 게 없어요. 사실상 여태까지 그 니켈 가격이 하락하면서 니켈과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캐즘 이슈가 있었죠. 자, 2023년부터 우리가 좀 돌아보면, 자, 이때도 똑같이 리튬 가격이 거의 비슷한 차트 형태로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때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기대감도 높았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 니켈 가격을 감당할 만큼 단가 경쟁에서도 이겨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100원 하는데 우리 원자재 값이 10원 올랐어. 그럼 우리가 110원에 팔면 되지만 120원에 팔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 사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까지 생각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2차 전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서 리튬 가격도 내려가고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원자재 값도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자,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단가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가를 낮춰야겠죠. 판매가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리튬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던 상황에서 말 그대로 매집을 해놨던 거죠. 에코프로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튬 가격이 암만 비싸다 해도 우리가 그만큼 돈을 더 붙여서 팔면 되니까, 지금 수요는 폭발적이니까 다 사놓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 뭐 광산도 개발할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았죠. 거기에 막 돈을 쏟아부으면서 준비를 해놨었는데, 리튬이랑 니켈 가격이 쭉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내가 비싸게 사놨던 것들을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났단 말이에요. 자,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순이익도 엄청난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적자 기업으로 단숨에 바뀌어 버렸다고요. 그죠? 자, 에코프로의 현재 재무제표를 조금 같이 보시자면, 자, 이때 2023년 때는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대호황이었는데 바로 적자로 크게 변화가 되는 거 보이시죠? 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적자로 크게 돌아서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 아니냐, 실적이 돌아나가면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면 결국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트리거이자 핵심 동력이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2월 5일까지 선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 자, 선반영이 된다면 일단 위쪽으로 향할 확률이 높고, 이 위쪽으로 향하게 됐을 때 이 양운의 흐름, 자, 요 양운의 흐름 안에서 강한 상승 나와준다면 어떻게 된다?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양운에서 위쪽으로 탈출할 때마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요때도 올라갈 때 좀 많은데, 요런 거 양운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위쪽으로 크게 탈출하니까 얼마나 올라갔어요? 13만 5천원에서 25만원. 여기 윗꼬리까지 포함하면 30만원까지 대략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 이후로는 하락폭을 좀 크게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게 많이 없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원대에 있던 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9만원대까지 치솟았죠. 4만 한 4천원, 5천원 구간에서 강한 상승 한번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서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하면 얼마? 2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게 된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승 와중에 12만원, 13만원 구간을 얼마나 쉽게 뚫어내는 거예요. 이 구간을 쉽게 뚫어내야 결국 이 악성 매물대가 점점 소화가 되면서, 위쪽 구간에 소화가 되면서 하방에 대한 압박들을 크게 받지 않을 텐데, 12만원을 강하게 쏘아 올리지 못하고 부딪혔을 때 악성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흐름이 오면서 조금 재미없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지금 구간이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박스가 한번 만들어졌죠. 요쪽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딱 정해진 매물대에서 박스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이건 명확하게 외인들의 물량들이 현재 소화가 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요 구간을 보시면 액분대입니다. 액분. 자, 여기 액분 때, 요때부터 이 외인들이 물량들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여기 액면 분할 요쪽부터 엄청나게 올려가기 시작했죠. 얘네가 물량들을 모아온 타이밍은 요길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얘네가 물량들이 어디 있다? 이 8만원, 9만원 라인과 12만원, 13만원 라인에서 가장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 올라오면서도 매물 소화 기간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아래로 탈출시켰다가 상승을 만든 거고, 이번에도 어떻게 확률이 높다? 아래로 탈출시켰다가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때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긴 한데, 이때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말씀드렸다시피 ESS에 대한 이슈가 떴어요. 이 이슈가 뜨다 보니까 양운을 강하게 탈출하면서 엄청난 급등의 흐름을 만들었죠. 자, 급등을 만들어 가니까 여태까지 공매도 때려놓던 애들이 어떻게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우리가 물타기 하듯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내가 평단이라도 낮춰야지 하면서 물타기 시작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는 올라갈 때 숏 포지션 더 집어넣는 게 물타기겠죠. 물타기 쭉 진행하다가 이 소화 구간 딱 들어오니까 지속적으로 찍어 눌렀어요.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려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누르니까
요 박스 아래쪽으로 탈출을 해버린 거죠. 요때 가장 많은 공매도 물량들이 쌓였고 얘네가 지속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매수세 강하게 몰려주면서 얘네 생각보다 강한 상승 딱 만들어지고 이 매물대가 깨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쇼 커버링 강하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된 것도 쇼커버가 어느 정도 일어났을 거예요. 쇼커버 한번 일어나니까 그러면 지금 숏보다는 롱 쪽이 훨씬 더 수익 볼 확률이 높네. 그러면 내가 현물까지 사면 되겠네. 숏을 정리하면서 롱까지 사면은 내가 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롱을 또 잡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산다는 거죠. 우리처럼 현물을 사면서 다시 주가를 올려놔요. 그럼 위쪽에서 현물을 털어내면서 숏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도했다. 그러면 차익 실현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숏을 지속적으로 집어넣어요. 숏 포지션을 잡아요. 그럼 내려갈 때마다 내가 더 수익이 커지겠죠.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얘네가 지금 현재 매도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얘는 결국 이 매물대를 소화할 필요가 있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면은 12만,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매물대는 거의 다 허구입니다. 허구. 제대로 된 매물대가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은 롱을 털어내는 과정과 숏 포지션을 잡는 과정이다. 물론 개인 투자분들이 이 중에 지속적으로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막아냈지만 대부분은 허황된 매물대다. 올라갈 때 그렇게까지 크게 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 거란 거예요. 특히 이 양운의 탈출의 흐름 그리고 4분기 실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요럴 때가 가장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12만 구간대 충분히 뚫어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양운을 탈출했을 때 여태까지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일단 요렇게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상승할 때 얘네가 한 번에 쏘아 올리지 않을 거거든요. 얘네가 지금 현재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다. 이전 매물대를 뺏어오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 투자분들을 다 달고 갈 이유가 없겠죠. 얘는 결국 상승을 만들 때 돈을 써요. 자전 거래를 돌리든 아니면 진짜로 현물을 사든 돈을 쓰면서 이 매수가를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 투자분들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올려칠 이유가 없겠죠. 자기들이 돈을 쓰면서 올리니까 여기서 손실 복구까지 한 다음에 수익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확률이 높다? 개인 투자분들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한번 내려받고 갈 확률이 높다고요. 이런 식으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든 아니면 현물을 팔아 제끼든 어떤 식으로 하방에 압박을 준 다음에 상승을 할 확률이 높고 이때 우리가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전과 비슷한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께서 이게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겁을 주기 위해서 깨먹는 건지 단기 추세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조정세인지 좀 구분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뭐 수급도 봐야 될 거고 공매도 지표도 봐야 될 거고 신용잔고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볼 게 엄청나게 많죠. 차트도 봐야 되죠. 이전 차트도 봐야 되죠. 지금 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봐야 되죠. 너무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 본업 이어나가시면서 생업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체크하기는 솔직히 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 정보방 통해서 혹은 문자 통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하자, 매도하자, 아니면 관망하자 이런 식으로 좀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정보방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대대적으로 움직일 때 지금 제대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확실하게 나올 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11월 18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8만원 이탈 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12만원 도달 시 적극적으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를 강하게 탈출을 시키는데 공매도로 누가 봐도 찍어 누르는 움직임 때문에 공매도로 누가 봐도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공매도로 찍어 눌렀지만 지금 ESS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만 나와주면 쇼커버가 일어날 수 있는 수익폭이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12만원 예전에 매물대에 걸려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런 대대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기준 잡기 힘들다, 나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뭐 에코 아니면 문자 뭐 입장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에코 프로에 대해서 문자를 통해서 좀 매수 매도 타점을 받으시고
받고 싶으시구나, 혹은 요 입장 정보방 입장하셔서 조금 정보를 받아가고 싶으시구나 확인한 다음에 확인되는 대로 이렇게 링크 혹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는 클릭하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수익 잘 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방은 좀 싫다, 텔레그램은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입장 말고 그냥 뭐 에코 문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또 월요일이 시작되어 있는데 또 잘 준비하셔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